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발언인데요. 계속 도마 위에 지금 말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자처했다가 대통령에게 제지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국무회의 이후에는 사과 입장문도 냈습니다만 사과문 정도로 주워 담기에는 그가 뱉어놓은 말들이 너무 많고 또 표현도 너무 저급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논란 오늘도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국무회의에서 최 처장이 발언권을 자처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낸 모습,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저지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건드릴 수 없다는 이 철학적 배경이 없이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네,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네. 아주 결론만 요지를 말씀해 보시죠. 그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를 건드릴 수 없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좀 더 정확하게 풀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일단 저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 하면, 일단 1시간 정도 국무회의를 공개, 그러니까 생중계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차례도 없었던 생중계 국무회의가 있었고, 거의 국무회의가 끝나갈 무렵에 지금 최 처장이 자신이 한마디 하겠다라고 발언권을 요청했고, 거기에 대해서 알겠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대신 간단하게 말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이 길어지자 말을 끊은 겁니다. 자, 그리고 첫 마디 들으신 대로 요새 본인이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과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그 좀 다소 무거운 국무회의의 분위기를 조금 가볍게 풀어보고자 던진 농담일까요? 과연 농담이었다 하더라도 지금 본인이 그 이재명 정부라든지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주고 있는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농담을 할 상황이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하는 어제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이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라는 발언. 윤준희 의원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지금 한마디로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있다. 분위기 이런 파악 못하고 말씀을 있다.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논란이 되고 있어 정말 유감을 표명한다. 이 정도로 해도 부족할 만한 상황에서 네. 유명해지고 있다. 지금 본인이 유명해진 그 근본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기도 아니잖아요. 뭐 단순히 뭐 논란이 되는 사안이 아니라 지금 온 국민들이 어떻게 이런 분을 그것도 75만 대한민국 공무원의 인사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혁신처장에 앉힐 수 있느냐. 지금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유명해져서 죄송하다. 네. 뭐 연예인병이라도 걸린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좀 이 상황을 마치 되게 가볍게 넘기려고 하는 매우 경솔합니다. 이것이 특히 뭐 사적인 자리에서 한 말도 아니죠. 네. 국무회의. 일국의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어렵게 얻은 자신의 발언권이라면 맞습니다. 그렇다면 고개를 팍 숙여서 정말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유명해져 죄송하다. 저는 덜 유명해지고 싶으시면 이제 내려오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동학 위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세간에서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 문제 제기를 대단히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고요. 어제 저 자리에서는 사실 산업재해와 관련된 대통령의 뜻과 의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 앞에 좀 보여주기 위한 자리였거든요. 네. 그런데 본인이 이 발언 신청을 해가지고 서두부터 저렇게 아주 가벼운 말로 시작을 했고 결국 저 자리에서는 뭐 예를 들면 근로감독관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었는데 대단히 뭐 철학적인 얘기 그리고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이야기를 내놓음으로써 사실은 상황이 좀 안 맞는 그런 또 말들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호감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어제 안 하느니만 못하는 말들을 또 쏟아냈기 때문에 네. 그런 지점에서는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라는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저 상황을 저희가 풀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보시죠. 자, 그러면 더 없으면 제가 잠깐 네.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인사혁신처장 최동석입니다.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런 마이크로한 제재, 마이크로한 규정들을 만들어서 산재를 예방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방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되냐면 인간의 존엄성은 건드릴 수 없다는 이 철학적 배경이 없이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네,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네. 하여튼 결론만 요지를 말씀해 보시죠. 예, 그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를 건드릴 수 없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네. 실제로 우리 학교 교육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서로 서열화하고 계급화하고 차별하고 경쟁시키는 사회 속에서 이런 규정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최동석 처장의 말을 그대로 잘 이해하셨습니까? 말이 너무 어렵고 쓰는 단어도 우리가 평소 자주 쓰는 단어들이 아니라 무언가 굉장히 쉬운 말도 어렵게 하려는 경향이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그 말로 시작한 그 발언, 그 이후의 발언도 굉장히 어렵다, 내용이 복잡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그래서 최 처장의 말을 이재명 대통령도 더 이상 듣기가 힘들었나 봅니다. 결국에는 자르고 말았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데 다른 국무위원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연필을 들고 메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류를 넘기면서 그들의 말에 집중하는 모습, 그리고 아이 컨택도 하면서 이야기를 쭉 이어가는, 소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면 최동석 처장이 얘기할 때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필을 툭 하고 내려놓죠. 그리고 최동석 처장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서류철만 넘길 뿐입니다. 임주혜 변호사님, 저런 모습은 이재명 대통령도 어떤 생각이 들었다는 걸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국무회의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렇죠. 이재명 네. 대통령이 그럼 더 없으면이라고 시작을 했던 건 여기서 마무리합시다라는 말이 뒤따르려고 뜻이죠. 했던 것인데 네. 갑자기 불쑥 발언권을 요청을 한 버튼을 겁니다. 딱 누르면서. 여기서부터 사실 원래 진행되던 방향에 좀 역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고요. 전체적인 발언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네.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마무리 단계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마디 정도 하고 이제 마무리하자라는 의중도 담겨 있을 텐데 굉장히 장황하게 맞습니다. 인간의 존엄부터 해서 규정, 교육의 필요성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말을 끊는 모습까지 보였거든요. 그리고 사실 뭔가를 받아 적는다거나 집중하는 모습보다는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왜 갑자기 또 나서서 발언을 요청하나 그렇게 하는 생각할 수도 있다. 모습이 또 읽히기도 한다는 그런 지적들도 있었는데 네. 일단 사과를 하지 않은 모습, 사과를 했다고 해도 유명해져서 죄송하다는 게 절대 지금 사과의 포인트가 될 수 없는 부분이고 이렇게 중요한 국무회의 장소에서 적절하지 않은 사과의 모습 그리고 이에 대해서 딱 보더라도 좀 만족스럽지 못하는 듯한 대통령의 태도까지 어제 국무회의 이 녹화 장면이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던지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새 유명해져서 대단히 죄송하다라는 저 발언을 국무위원들에게 한 것인지 아니면은 저건 생중계가 되고 있으니까 그 방송을 보고 있는 국무회의를 시청하고 있는 여러 국민들에게 한 것인지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고 저렇게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 현 정권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 그리고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그들과 가까웠던 사람들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많은 지적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심각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 있는 그런 발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주님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 표정을 보니까 네. 이게 최동석 처장이 도대체 어떻게 저 자리에 임명이 되는 것인지 점점 수수께끼가 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어찌하지를 못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분의 말씀을 제지도 제대로 못하고. 네. 그리고 지금 대통령 앞에서 발언이잖아요. 아무리 뭐 그렇죠. 수평적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인사혁신처장은 사실 장관급도 인사도 아니에요. 차관급이죠. 예, 그러니까 장관들이 주로 국무위원인 상황에서
혁신처장이 저런 식의 어떻게 상당히 사변적이고 좀 제자들을 가르치는 듯한 마치 교육하는 듯한 현학적인 이분이 과거에 유튜브에도 보면요 말씀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좀 현란해요. 뭐 이재명 대통령 그 형수에게 했던 욕설에 대해서는 전통적 가치 체계와 민주적 가치 체계가 충돌하면서 했던 발언이다.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어떤 세계를 갖고 계신 분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저런 표정을 보는 거 보면 아 이재명 대통령도 원치 않았던 인사인데 어쩔 수 없이 임명한 인사인가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상당히 어색한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찌할 수 없는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그런 장관도 아닌 차관급, 그러니까 국무위원도 아니고 그냥 저 자리에 배석한 사람에 불과한데 회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마이크를 탁 켜더니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던진 첫 마디가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라는 말과 함께 굉장히 어려운 말들을 쭉 늘어놓으면서 이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린 것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 과연 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인사혁신처장 자리에 추천했냐 궁금한데 이동학 위원은 좀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요, 저도 뭐 추천이야 뭐 여러 경로로 아마 했을 건데 네. 저는 사실 추천을 누가 했는가 그래서 그 책임이 결국 그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전제의 어떤 질문 같아서 사실은 저는 그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사 추천이라는 것은 이미 인사혁신처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 자리는 꼭 장관 자리뿐만 아니라 저렇게 인사혁신처장부터 해서 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수많은 자리에 사람들이 앞으로 추천이 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검증이 제대로 됐는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검증의 미숙함이 좀 드러난 인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국민의 표를 받아서 대통령이 됐고 대통령께서 일을 잘해봐라. 그럼 내가 함께 일을 할 사람들을 임명을 해가지고 쭉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실수가 나오면 그 책임도 대통령 책임이고 성과가 나오면 그 성과도 대통령의 어떤 성과로서 국민들이 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인사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건데 그런 실수조차도 본인이 뭐 대통령께서 좀 감수하겠다 이러한 의지가 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네. 어제 그런 자리나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몇 번 또 반복된다면 자리를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어제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무회의가 생중계라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생과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대통령과 함께 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 갈 거냐에 대한 어떤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정말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다 보여주겠다는 어제 의도를 가지고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생중계했는데 저 자리에서 지금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뭐 정청래 지금 현재 의원 그 당대표 출마한 사람을 향해서 정청래의 시간이 아니라 이재명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본인도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고 나니까 대통령에게 쏠려야 할 어떤 그 관심과 스포트라이트가 최동석 처장에게 옮겨간 것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임재 변호사님은 그 차원에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이 국민들이 과연 이 중요한 회의, 국무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가 많은 궁금증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요. 굉장히 전격적으로 이걸 생중계를 시도한 것 자체도 신선한 시도였는데 문제는 어제만 놓고 보자면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어 보여요. 지금 최동석 처장에게 너무 많은 스포트라이트가 갔고 거기서 한 발언 결국 우리 귀에 남은 건 지금 유명해져서 죄송하다 말고는 정말 중요했던 산재 관련 이슈들이 모두 묻혀버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거든요. 네. 이 국무회의라는 것이 이 나라의 구체적인 이런 정책이나 방향을 어떤 회의에서 결정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렇게 내실 있는 토론이 진행된다는 부분을 좀 알릴 수도 있는 자리였는데 네. 너무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고 그마저도 그 집중이 좋은 쪽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하지? 라는 쪽으로 가면서 좀 어제 있었던 생중계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네.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평가일 것 같습니다.